살아서 견디었나봐. 가끔은 어려움 속에 길 잃어 방황할 때 손을 잡으며 함께 걷던 모두가 다 같은 사랑.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함께 있으니.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또 다른 심장. 걱정마 힘들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마. 걱정마 함께라서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함께 있으니.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또 다른 심장. 걱정마 힘들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마. 걱정마 함께라서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함께 있으니.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안에 또 다른 심장. 걱정마 힘들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마. 걱정마 함께라서 사랑이야. 걱정마 힘들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마. 걱정마 함께라서 사랑이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음악을 안 줄였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럭키비가 아직 계정이 정지 중이라 녹화 방송인데, 이 하루에 2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래저래 말이죠. 이래저래, 녹화해야지, 또 본방 틀어야지, 또 업로드 해야지, 2중고 3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럭키비가
뭐 지난 2017년 1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정식으로 계정이 정지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낙연 춘천 갔다가 계란 들고 맞은 거 그거 잠깐 한 5, 6초 정도 5초에서 한 10여 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영상을 좀 서브 프레임으로 좀 썼다가 이거 예상치 못하게 저작권 위반이 됐는데, 문제는 저작권 위반 당사자 측에서 우리 락TV에 대한 계정 정지에 대한 것을 해제를 했다, 계정 이 삭제 요청을 철회를 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주째 지금 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락TV가 주저앉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게 녹화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제 그 변희재 대표의 이 태블릿 설명서 이 거리 사인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에 가서 제가 이 스테빌라이저, 이 손에 들고 있는 스테빌라이저를 가져가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 아빠 대진님께 이 카메라를 잠시 맡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 대진님이 카메라를 처음 이렇게 잡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멘트를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시청자님이신 분께서 들어와서 상당히 좀 저급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뭐 노래 부르는데 왜 떠드냐 이러시는데,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멘트를 합니다. 근데 멘트의 방향이 멘트의 톤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 흥부는 뭐 밤에 하는 거니 하는 그런 식의 이 글을 남길 걸 보고 제 방송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글 쓰신 분, 제가 이렇게 아빠 대지님이 우리 방송에 무슨 이 스패너 운영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너무 좀 저급한 표현을 하셨다, 여자분한테. 좀 그분은 상당히 그 순간이 좋아서 이렇게 좀 밝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자, 이 카메라를 처음 잡다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상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진정으로 사과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스패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시청자라 하더라도 제가 급해서 카메라를 맡기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카메라 잡으신 분한테 그렇게 이 채팅글을 막 올리시고 한다면, 자, 아니 도와주고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저는 현장에서는 잘 몰랐어요. 현장에서는 잘 몰랐는데 사무실에 돌아와서 제 방송을 보니까 이 채팅글 상당히 과격한 글을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제 주뱅이님은 폰까지 분실을 하셨다는데 폰 잘 찾으시길 바라고요. 자, 구글에 들어가서 내 폰 찾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다, 배터리만 방전 안 됐다면 다 나오니까. 자, 오늘은 2021년 3월 21일입니다. 21일. 야, 이제 3월달도 다 갔네. 자, 내일 모레 23일부터인가요? 자, 서울, 부산 이 시장 재보궐선거 시작이 되는데, 야,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이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으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전해드리는 락TV 뉴스 폭격,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이었죠. 이 락TV에서 자, 요거 어떻게 될 건지 방송을 했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제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방송을 했던 바로 한명숙 구하기, 한명숙 일병 구하기. 자, 더불어민주당과 말이죠.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처음으로 한 일인데 말입니다. 박범계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는데 결국 락TV가 전망한 대로 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자, 이 한명숙이 무죄로 바뀔 일은 제로라고 락TV가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락TV 시청자들은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거 뭐 뒤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결과가 말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하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범계가 수사지휘권, 네. 이게 또 사진이 또 뒤에서 또 겹치네 또. 자, 박범계가 말입니다.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결과가 나왔는데 락TV가 전망한 대로 결과가 바뀔 일은 제로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놈들은 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 거 뻔히 다 알면서 이런다는 겁니다. 이제 또 누구 탓을 하면서 또 회계망측한 일을 저지를까요? 한간에는 한명숙 본인도 자신 문제가 여론화되는 게 부담된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정권은 지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슈화해서 부동산 등 실정에 물타기를 하고 또 이 한명숙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재심 한번 해보시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가 이렇게 요란스럽고 이 저작거리에 서나 볼직한 그런 싸구려 멘트에 머리끄덩이 잡고서 쌈질해대는 것처럼 이렇게 저렴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심 그 자체입니다. 자, 조국 주미의 박범계, 이 세 사람은 말이죠, 홍수에 자신이 떠내려가도 그 홍수물에 입만 동동 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언론 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결론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 당연한 결과라며 박범계의 사퇴를 야당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인데, 대검부장 고검장 회의를, 이 회의의 결과를 두고 아무리 정권의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제가 이거 치과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2주차 접어들었죠. 2주차 접어들었는데 이 실밥이 자꾸 이게 저 임플란트 이 박을한테 실밥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야기를 좀 해주시고,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또 박범계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의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고,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범계는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와 민주당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또 박범계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한명숙의 변호인인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똑대기
똑대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추미애 무대뽀 막무가내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을 하더니 이 강교안 박범계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좋네요. 아주 야구의 이런 상황을 인용해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2번 죽였다는 조롱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봐라 이 병신, 아유 그 봐라 이 뭐 그게 바뀔 일이 있냐? 야, 한명숙의 그 동생이 그 아파트 사는데 돈을 갖다 1억 원짜리 그 병신 같은 게 말이지, 돈을 1억 원짜리 수표를 갖다 그냥 써댔으니 그게 안 잡히고 백이냐고.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어느 정권에 조사를 했든지 그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데, 무슨 뭐 위중교사 요거 가지고 싹 물타기해서 한번 뒤집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고. 자, 문정권은 한명숙 사건에 원한이 깊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가 뇌물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를 막지 못했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막지 못해서 한명숙 혹시나 뭐 대통령 후보 정도는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이 죄를 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도 검찰도 자기 편이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사건을 뒤집어 보려고 명예회복을 할 절호의 기회를 말입니다. 잡은 듯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뒤집어 엎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겠습니까? 만장일치. 자, 이 사건은 말입니다. 벌써 이게 목이 마르네. 한명숙이 한신공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의 수표를, 이 한명숙의 이 1억 원 수표를 총 9억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명숙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이 수표를 갖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자, 설사 한만호가 위증했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기 힘든 판에 한만호의 증언도 아니고 한만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동료 재수자의 증언을 위증으로 문제 삼아서 이 뇌물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죠. 자, 그 1억 원짜리 수표는 지금도 검찰에 보관이 딱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에도 제출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이한테 줬는데 한명숙 동생이 집 사는 데 썼다. 그러니까 한명숙이 뭐 이거 한 9억 원 받아가지고 야 동생 아이고 나 돈 벌었어 하고 그 집 산다고 그래 이거 하나 써 하고 1억 원짜리 수표를 줬는데, 자, 이 한명숙의 동생이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말입니다. 그 현금으로 세탁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 그냥 집 사는 것도 급하고 잔금 치르는 것도 급하고 하니까 1억 원짜리 수표를 그냥 냈다 집주인한테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한명숙이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거 수표 추적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밝혀낸 거 아닙니까? 자,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재심을 해도 안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 측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법무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말입니다. 박범계가 이거 나서가지고 자기가 한번 잘해보겠다 하고 나섰는데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한명숙은 그 동료 재수자의 증언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증거는 널려있고 재판은 장난이 아니죠.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 죄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훗날 그 뒷감당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유죄 확정된 사건인 한명숙 사건은 추미애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사건입니다. 대검 내부에서도 한동수 감찰부장, 이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검토 후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한명숙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에 대해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 박원순, 오고돈의 성폭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비판을 하면서 어째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시하지 않고 또 침묵하고 있으며, 그런 반면에 10년 전 사건이었던 이 한명숙 뇌물 사건 위중교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이거 말이지, 따끈따끈한 박원순, 오고돈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정권이 한명숙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고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은 정권의 배후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영복과 박성준은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했던 동혁당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완전히 종북 좌빨이죠.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과 얽혀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는커녕 김정은, 김여정에게 찍소리도 못하면서 특등모자리, 삶은 소대가리, 때때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아이고,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약을 먹었더니 이게 약의 쓴맛이. 이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야.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어요.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지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2주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여기가 말입니다. 이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임플란트 박아놨던 이 나사 알죠? 나사. 이 나사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마우스가 어디 갔나? 자, 이번 소식은 말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오늘은 2021년 3월 21일입니다. 다가오는 4월 7일 수요일, 이 재보궐선거를 17일 앞두고 있습니다. 17일. 이 재보궐선거가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 단일화에 실패해서 현재 오세훈은 기호 2번이고 안철수는 기호 4번입니다. 락TV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김종인 옹의 옹고집을, 이 똥꼬집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비판을 했는데,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표가 분산되게 됐습니다. 박영선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무리 빈약해 보이더라도 선거는 선거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이 정권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뭔가 모르게 미심쩍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마저도 실패한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말 선거에 이기고는 싶은 건가요? 정권은 다시 찾고 싶은 건가요? 이렇게 해서 2번, 4번 갈라진 상황에서 이 어떻게 여권을 이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했더니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뜯고 싶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뭐 보나마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의 남편이 일본 도쿄 미나구토 아카사카에 소재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박영선 후보는 최근 일본 도쿄 시장으로 가라 이렇게 조롱을 자초했다며 박 후보의 겹겹 위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못지 않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이 했습니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 비판하기 전에 단일화를 이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은 박영선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칼럼을 썼던 총리 후보자를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가를 했고, 일본 대사관 주최의 한 행사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이 이 일본 의원인지 의심케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다며 박영선의 적은 박영선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영선 후보는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앞에 두 분의 친일은 박 후보의 친일 근처에도 못 간다. 박 후보의 말만 쏟아냈던 항일운동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니 박영선 후보는 도쿄의 아파트를 팔 것이냐 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게 이상하지도 않다면서 논란 없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반일 관련 언급을 취소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함께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사는 서울 시민의 내 집 장만 꿈을 사실상 좌절시키고 상처를 줬으며 박 후보의 도쿄 여분의 아파트에 대한 서울 유권자들의 시린 눈빛을 감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해외 투자, 남이 하면 토착 외국,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은 논점 일탈 논병 뒤에 숨지 말고 지난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했던 민주당이 박영선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 박아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국민은 범죄자 취급하면서 징벌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민주당이 박영선의 2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해외 투자라고 하고 3천만 원짜리 캔맥주와 만원짜리 티셔츠에는 죄송합니다. 3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3천 원짜리 캔맥주와 만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을 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샤부 아파트를 소유한 박영선에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뭐 죽창을 들자 하면서 찌르던 반일 적폐놀이가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일본 아파트를 절대 놓지 않으며 일본 당국에 세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이 자기 편 후보에 대해서는 항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닌 도쿄시장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이 수군거림, 이 조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이 일본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말입니다. 민주당의 위선, 이중성 너무너무 지겨워요. 해도 너무하잖아. 도쿄 박씨 일본으로 가세요. 자, 이런 글과 이 대깨문들아, 너희들 촛불 사이비 교주들의 실체가 보로 이렇다. 너희는 도쿄에 원룸 하나라도 있으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그저 너희들은 이용당하고 들러리 설 뿐이다. 왜 그러냐 얘들아, 정신 차려라. 자,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입니다. 아이고, 지들은 도쿄에 지까지 사면서 국민들은 유니클로 입었다고 죽창 들자며 인민재판에 대고 마녀 사냥 해대던 자들이, 이런 대개분들이 이 저급함과 위선이 너무너무 역겨워요. 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박영선은 도쿄시장으로 가라면서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 소유 비판이 일고 있고, 또 그렇게 증오한다던 일본 정부의 이 도쿄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보태주고 캔맥주 하나에도 친일 낙인 찍던 민주당은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에는 침묵하는 그 위선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심지어는 방송국 직원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 모든 이 방송국 장비들은 거의 일본 제품들이 80%입니다. 80%. 이 하다하다 말이죠. 이 방송국들이 웃기는 짬뽕이 돼버렸는데, 심지어는 소니, 파나소닉 등등 말입니다. 일본 제품의 그 로고를 막아가지고 이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쓰느라고 한동안 이 방송국들이 카메라를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이고 누가 저 일본 제품 들고 있다고 뭐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카메라 제대로 촬영도 못하고 말이죠. 그랬던 적들이 있죠. 아이고 참, 누가 하면 내로남불, 누가 하면 로맨스, 참 대단합니다. 자, 박영선 이 도쿄 아파트에 토착 외구 남발하던 대개광 신도들 조용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 말이죠. 만약에 상대 측이 도쿄 아파트가 있었다면, 오세훈이나 안철수가 도쿄 아파트가 있었다면 아마도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대나무 죽창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겁니다. 자, 끝으로 이 조화 아파트, 끝이 아니에요. 이번 소식에 이거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오늘도 실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조화 아파트 비판을 받은 이 박영선 남편 소유의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를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추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급하긴 급해놨네요. 일본 도쿄 시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을 하고 싶기는 한가 봅니다. 일본 아파트를 처분했다니. 그러나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처분했다. 하하하.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네. 자, 제가 이거 요즘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을 1.5리터를 하루에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먹는데,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1년 365일 중에 1년 330일 정도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먹던
그런 스타일이 요즘 이게 술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거의 뭐 이 밖에서 식당이나 아니면 이게 마트에 있는 일회용 뭐 그런 냉동 도시락 뭐 이런 거 까먹고 이러다가 집에서 이게 밥을 해 먹고 말이죠.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밖에 또 잘 안 나가고 또 저녁에 좀 안 먹고 이 저녁에 뭐 술을 뭐 새벽까지 먹던 사람이 밤에 이게 술을 안 먹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밤에 안 먹으니까 살이 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기 그 20개짜리 물 이 스타디오에 하나 사놓으면 20개짜리 물이 한 4, 5일, 4, 5일이면 5일도 많겠다. 한 4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물을 마시고. 자, 이 방송 시작하면서 벌써 물을 벌써 이 2개를 벌써 그냥 뱃속에다 집어넣었는데 물 마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 수분 중독에 걸리는데 뭐 어쨌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먹고 싶어도 특히 살찌신 분들이 그래요. 물을 많이 먹고 싶어도 이 물이 안 넘어갑니다. 이 살찌신 분들은 조금 마시면 벌써 이게 이 배가 차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죠. 자, 그럴수록 물을 더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알몸 절임 김치 공장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염색 귤이 등장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왜 이럴까요? 자, 중국 현지의 이 김치 공장, 이 김치를 재배할 때 쓰는 고추, 고추를 말이죠, 말리는 그런 과정에서 고추를 들쳐내니까 쥐들이 우글우글 막 뛰어다니는 그런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었다니, 갑자기 이거 중국 김치뿐만이 아니고 이거 국산 김치까지도 이거 지금 안 팔리고 있답니다. 자, 지금 저 뒤에 나오고 있는 저렇게 알몸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알몸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배추를 갖다가 저렇게 아이고 저 쥐봐 쥐 쥐가 고추하고 막 같이 막 산에 살아. 저기 진짜 이거 참 밥 먹을 때 특히 말이죠, 이런 뉴스는 밥 먹을 때 보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최근 중국 현지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중국인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귤이 말입니다. 자, 저런 이제 김치 때문에 사건이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귤이 문제입니다. 이 불량 귤에 그것도 팔아 처먹는다고 말입니다.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지난달 고향을 찾은 A씨는 재래시장에서 귤을 사 먹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겉모양은 크고 신선해 보였으나 껍질을 까서 먹어보니 이 과육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충격은 휴지로 귤을 닦았더니 빨갛게 물든 색소가 잔뜩 묻어나왔고, 과일가게 주인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불량 귤에 색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 화웨이보 등에서는 염색 귤을 먹고 손이 빨갛게 된 사진 등 누리꾼들의 제보가 연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기자가 직접 살펴본 굴 껍질에 난 작은 구멍 하나에 붉은색 염료를 투입한 흔적이 뚜렷이 나 있고, 일부 귤은 아직도 염료조차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누리꾼들은 생후 몇 개월이 된 아기에게 귤을 많이 먹였다, 이거 건강 걱정된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제 시장 상인들을 못 믿겠다, 앞으로 과일을 어떻게 사 먹이냐 등의 이 분노에 휩싸인 모습들입니다. 이 염색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산둥성 진안시에서 2017년에 한 과일 도매 업체가 덜 익은 귤을 염색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염색귤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어처구니 없게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최근 중국에서 이 같은 염색 과일, 염색 야채 등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뭐 못하는 게 없죠. 계란도 만들어 버리는데, 계란도 삶은 계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고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쳐먹고 있다니까 말입니다. 자, 식품위생과 안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자, 중국만 그럴까요? 중국에서 수출돼 들어오는, 이 한국으로 수출돼 들어오는 그런 이 음식들, 이거 어쩝니까? 자, 지난 1월 중국 구이저 우성에서는 염색파가 대량 발견돼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염색파, 이 파도 말입니다, 염색을 해서 팝니다. 자, 그러자 SNS에서 누리꾼들이 파를 씻어내니 물이 청록색이 됐다, 시장에서 휴지로 닦으니까 색소가 묻어나왔다, 아니 이 병신들 색소값이 더 들지 않겠냐, 그런데 왜 대체 왜 이 지랄들을 하느냐 등의 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논란이 된 대파를 판매한 상인은 방부제 때문에 대파색이 진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방부제 때문에. 자, 그 외에도 일부 대파, 양배추, 상추에서도 파란색 색소를 봤다고 증언한 누리꾼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중국 식품위생 안전 관련해서 알몸 절인 배추, 지금 뒤에 나왔죠. 이거. 아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거 씨발 오줌 안 샀겠나 저거. 진짜. 진짜 김치 먹기 싫어. 저 김치 먹기가 싫어지는 그런 영상, 그런 이 장면입니다. 자,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일었는데요. 탁한 소금물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을 본 국민들은 지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식품위생 안전 등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식품 생산 가공 기술이나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농수산 식품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만큼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은 2019년 중국으로부터 약 70만 톤 6,026억 원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을 했고, 한식에 많이 쓰이는 고추,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대파 등 이 기업, 학교, 음식점 등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말입니다. 저 배추 절이는 데 들어가서 저렇게 알몸으로 수영하다시피 하는 저런 절임 방법, 저기 가서 씨발 똥은 안 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의 식품 안전 관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먹거리 안전 때문에 난리치지 말고 저 중국에서도 단단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자, 이 걱정은 언제쯤이면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이 국내용이라 국내에서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중국에는 말도 잘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 말이죠, 한국에서 먹거리 가지고 장난쳤다고 해서 사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저렇게 쥐가 우글거리는 이런 고추 말리는 장면, 저렇게 물속에 배추 절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하다시피 배추를 건져내는 저런 장면들, 저런 업체들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아까 김치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볶음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내려왔는데, 이 방송하기 전에. 갑자기 찝찝해지네요. 이거 갑자기 찝찝해지네. 이거 나 미치겠네. 자, 아이고, 이거 끝으로 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거 8시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업로드 시간 때문에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나 빨리 노래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데스크, 라이브 데스크를 자, 라이브 데스크를 오늘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녹화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 말이 좀 울렸을 것 같아요. 이 헤드폰을 지금 딱 끼고 보니까 이 노래할 때 쓰는 게 에펙트가 좀 들어가 있어서 말이 좀 울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노래 한 곡만 전해드리고 자, 여러분들께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유통일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 남겨진 결의요,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절망 말고 포기를 말아요. 당신을 또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목숨 다해 그날 위해 함께 가자. 자유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내일을 향해 자유통일 위하여. 김씨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고통과 시련 속에 남겨진 결의요,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절망 말고 포기를 말아요. 당신을 또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목숨 다해 그날 위해 함께 가자. 자유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내일을 향해 자유통일 위하여. 김씨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김씨왕조 몰아내고 세습 정권 부셔버리고 승리하자. 해방하자. 이뤄내자 자유통일. 자유통일.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로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8시에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9시에 보시게 생겼습니다. 네, 자 마치고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 리얼 라이브 락TV